고난도 묘기를 선보인 한국 공군의 블랙 이글스에 영국 공군도 찬사를 보냈습니다. I was immensely impressed. The jet itself. 해외에서 블랙 이글스가 에어쇼를 펼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한민국 조종사로서 타국의 영광을 누리면서 저희 기량을 뽐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론이 답이다를 진행하는 조관식입니다. 오늘 아주 귀한 분들을 모셨는데요. 공군 전후의 임원분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회장님부터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세종 보람의 공군 전역 장병입니다. 겸해서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조 회장님께 감사를 먼저 드리고, 또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공군 전역 장병 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희 세종공군 보람의 창립된 지는 지금부터 약 40년 전, 그러니까 1980년도에 창립을 해서 공군을 전역한 장병들이 만들어낸 단체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30대 후반, 30대 정도의 젊은 나이로 창설을 해서 4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당시 한 40여 명의 어떤 회원이 현재 10여 명으로 줄어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공군 전후회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일반 개인 단체 같으면 그 세대로 끝나도 되는데, 우리 공군이라고 하면 공군이라고 하는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2세대 계속 나갈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세종 공군 보람에 많은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종시 공군 보람의 사무국장 오광표입니다. 네. 또 우리 본인 소개를 저는 네. 전 회장 박종무입니다. 네. 아주 귀한 분들이 오셨는데요. 공군 그러면은 보람회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람회 모임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이 보람회와 관련해서 좀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어느 분이죠? 제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80년도에 저희들이 창립을 했습니다. 네.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공군 보람회를 한번 창립을 하자 해서 이제 그 명단을 발치를 해서 네. 그래서 그때 당시는 한 35명 정도 이렇게 이제 인원으로 해서 창립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활동해온 거에 대해서는 각 시와 그때 당시에 연기군이었었는데 연기군청과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봉사활동도 이렇게 했고, 각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데도 저희들이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오다 보니까 쭉 이제 지금 40여 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연세 드신 분이 많고 이래서 지금은 이제 그때 당시 한 40대의 분들이 지금은 80이 넘어서 지금 이렇게 그냥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보람회는 사실 태어난 지 이제 1년이 안 된 매를 갖다가 보람회라고 하는데, 왜 이게 보람회라는 명칭을 공군에서 쓰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나요? 그저 창공을 세 종류에서도 가장 창공을 날릴 수 있고, 네. 높이 날릴 수 있고, 그런가 하면 높이 날려야 밑에를 볼 수가 있는 그렇죠. 이런 마찬가지로 네. 비행기가 창공을 떠서 다음 도착지로 가야 되려면은 네. 높이 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새를 인용해서 만들어져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보람회라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것은
우리 매 있잖아요. 매. 네, 네. 매가 우리 그 상징입니다. 그렇게 해요. 네. 공군. 네. 그래서 그 매를 따서 매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거 끝에. 네, 보면은 이제 매를 몇 종류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 산진이, 수진이, 그 다음에 삼계참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산진이 같은 경우는 산에서 이제 뭐 1년 지난 그런 매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고, 수진이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이제 그 들여와서 1년 정도 지난 그 산에서 지난 그런 그 매를 지칭을 하고, 또 이게 그 삼계참 같은 경우는 사람 손에 길들여져 가지고 3년 지난, 그러니까 장수매를 얘기를 하는데 왜 하필 이게 그 보라매라고 했을까? 참 그게 늘 그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쭤보게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매사냥을 했지 않습니까? 요즘도 뭐 하시는 분이 뭐 계시긴 하더구만요. 혹시 그 직접적으로 뭐 매사냥 하신 경험 있으십니까? 예, 그런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대전에도 네. 저쪽 그 동구 쪽에 네. 매를 매 사냥을 하기 위한 그 교육, 네. 매를 교육시키는 분도 계시고 거기 다양하게 아마 거기 만들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3세기 그 몽골 제국 시대 때 보면은 그것이 이제 고려의 그 풍습이 이어져서 우리나라가 이제 고려 때부터 이게 매사냥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보면은 이 마르코 폴로 아시죠? 동방경록서. 네. 거기에도 보면 몽골이 그 매사냥하는 그거를 자세히 묘사한 걸 제가 읽은 기억이 나는데 그게 1292년도에 나온 책이던데요. 어쨌든 이게 보라매 참 보면은 멋진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그 군도 뭐 멋집니다만은 특히 공군 같은 경우는 엘리트들을 이렇게 그 모집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학력도 상당히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공군 언제 이게 그 창군이 됐습니까? 공부는 1949년 10월 1일자에 창설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뭐 창설된 지가 꽤 됐네요. 그럼 네. 그렇죠. 원래는 뭐 육군이나 해군은 뭐 그 전에 됐습니다만은 원래 이제 그 1948년 5월 5일 날그 통의부라고 그랬잖아요. 과거는 그 국방부를 통의부의 그 직설 부대로다가 그 직할 부대로다가 그 항공 부대를 만들었는데 실제 그 당시에는 그 항공기가 하나도 없는 항공 부대 장비였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 1948년 9월 4일로 저는 L4라는 미군으로부터 그 부품을 갖다가 열대분을 받아서 조립을 해서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그 항공기를 그 띄우게 되는데 그 항공기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그 공군사관학교에 그 전시가 돼 있더군요. 예,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게 겉은 이제 헝겊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수동으로 이게 프로펠러를 돌려야 이게 시동이 걸리는. 네. 그리고 보면은 2인 그 경비행기더라고요. 이게 뭐 여러 명이 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L이라는 게 그 보면은 그 라이잔이라는 그 LIAISON 그 약자를 갖다가 별칭을 딴 건데 그게 이제 연락기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보면 실질적으로 이 전투기가 아니었잖아요. 네, 전투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전투기는 우리가 운영한 것이 그 1950년 제가 알기로는 7월 3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종사의 날도 7월 3일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과거에는 그런 아주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스텔스기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이 들어와 있죠. 네, 그 F-35A라는 그 스텔스기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현재는 2대가 도입이 됐고요. 온 연말까지는 뭐 10대 도입하는 걸로 돼 있고 2021년까지 40대를 운영한다고 하니까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게 L4 같은 경우는 최대 시속이 140km였어요. 그냥 우리 자동차만도 못한 거죠. 근데 지금 들어와 있는 스텔스기 같은 경우는 음속의 1.6배, 마하 1.8이니까요. 네, 어마어마한 비약적인 발전을 했죠. 공군도 아마 지금 막 뿌듯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스텔스기도 들어와 있고 또 KC 그 330 잘 아시잖아요. 신압으로 그 공중급유기, 네 그것도 들어와 있고 뭐 공군의 발전은 뭐 육군이나 해군보다도 훨씬 더 앞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공군 그러면은 빨간 마우라가 그 상징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 빨간 마우라에 대해서 좀 얽힌 이야기 좀 아시는 대로 아시죠? 네. 빨간 마우라는
파일로트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해서 상공을 날을 수 있는 훈련을 이수를 하고 그 사람들만이 사실은 비행기를 타고 파일로트라는 사람만이 그 머플러를 했습니다. 마우스를 했어요. 예. 지금도 역시 딴 사람은 빨간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지금 그럼 빨간 마우라를 해보신 경험은 없으신가요? 없죠. 네. 그 그러면은 파일럿만이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게 제가 듣기로는 6.25 사변 당시에 네. 이제 출격을 하고 굉장히 그 어려운 시기였는데 아마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어. 김영환 장군이라고 네, 계셨는데 그게 파일럿이었답니다. 네. 그분이 아마 집에 들어가서 무슨 마구라를 해야 할 텐데 뭘 없나 하니까 그 형수가 혼숙감에서 빨간 치마 이걸 잘라가지고 만들어서 주었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다음날 그런 걸 하고 가니까 엄청나게 좋아서 이게 빨간 마구라로 이렇게 발전을 했다는 그 얘기가 지금도 남아요. 근데 김영환 장군인지는 확실히 지금 기억이 안 됩니다. 그거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어렴풋한데요. 옛날에 제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지금 김영환 장군을 말씀하시니까요. 그 김영환 장군이 그 당시가 이제 1951년도 그 6.25 전쟁 시절인데요. 그 강릉 기지에 근무를 했다고 그러죠. 지금 뭐 제18 맞습니다. 네, 강릉. 네. 그때 당시 탄 비행기가 F-51 무스탕이라고 하는 비행기 그걸로 출격을 하는데 이걸 해서 아주 그때부터 유래가 됐다고는. 네. 김영환 장군을 얘기하시니까 김영환 장군 그러면 떠오르는 일화들이 있어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원래 이제 김영환 장군이 그 빨간 머플러를 하게 된 계기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의 것들이 아마 그렇게 유래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원래 독일에 1차 세계대전 때 그러니까 1916년 얘기입니다. 독일에서 독일 공군 대위였던 혹시 기억나세요? 만프레드 본 리토벤이라는 대위? 그 사람을 이 김영환 장군이 굉장히 존경을 했답니다. 그분이 25세에 사막을 했는데요. 이분이 뭐 출격하면은 하루에 뭐 80대를 격추시켰다고 그러니까요. 뭐 아주 전설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김영환 장군을 말씀하니까 옛날에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빨간색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게 김영환 장군과 관련된 일화는요. 1951년 9월 18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옛날 자료를 옛날에 본 거라서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해인사 합천 해인사 8만 대전경을 구한 사람이 김영환 장군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읽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이제 지상에서 경찰 전투 부대가 공군한테 연락을 취합니다. 여기에 적이 있으니 목표 지점 어디다 해서 떨어뜨리라는. 근데 그 당시 북한군들이 한 900여 명이 해인사로 숨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목표 지점을 잡아줬는데 김영환 장군이 해인사 뒤에다가 그냥 투하를 시키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군법회의까지 갔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군법회의에서 김영환 장군이 주장한 거는 천년고찰인 해인사를 불태울 수도 없었고 우리가 잘 아시는 8만 대장경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불태울 수가 없었다. 이래서 그거를 이제 무마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게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잘 아시네요. 네. 저도 그걸 어디서 저도 뭐 어렴풋이 본 영화 중에 하나가 빨간 마우라라는 영화인데 보셨죠? 그 1964년도에 흥행작이었는데 신상옥 감독이 감독한 것이고요. 뭐 최은이라든가 뭐 이대엽이라든가 신영균이라든가 뭐 최무룡이라든가 뭐 남궁 그런 분들이 이게 다 나오셨던 그런 영화인데 그게 실제는 유치군 장군의 모델이라고 그래요. 그게 실화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예.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작가였습니다 그때 당시. 네. 그 양반이 작가가 돼가지고. 본인의 실제 그거를 쓴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이게 공군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공군에 그 근무하실 경우 네. 뭐 일반 육군이나 해군보다는 조금 뭐 다른 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른 점이라고 뭐 타군을 나쁘다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네, 네. 또 공군이 더 월등하게 잘하고 있다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니겠어요? 네. 그러나 공군은 군인이지만 나라에 충성하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더 타군보다는 더 가졌다. 네. 또 충성심을 더 가지고 군대 생활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박사님은 어떻게 공군에 됐나 아니면은 저는 육군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공군에 대한 역사까지 아니 아시고 옛날에 이제 읽은 네. 기억이 나서요. 마침 이렇게 책을 말씀하시니까 보셔서 옛날 그렇죠.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우리 국장님도 뭐 공군 시절에 재미난 뭐 일화 같은 것도 있을 듯한데요. 저희들 지금은 이제 군기가 뭐 그렇게 세지는 않지만 네. 저희들 군대 생활할 때는 지금 저 우리 선배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군기가 무지하게 셌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빠따를 안 맞으면 잠이 안 올 정도로 그렇게 센 훈련을 받고 그러셨겠죠. 네. 그런 속에서 지금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사회에 나와서 그 젊은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아유 저런 사람들은 군기 없이 살아서 그렇구나 이런 네, 그런 생각 드시죠. 해보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 역시도 뭐 군 생활을 할 때 참 많이 맞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루라도 안 맞으면 잠을 못 잤으니까요. 근데 요즘은 뭐 때리면 난리가 나죠. 아이 그러면요 천지 차이죠 뭐. 네. 격세지감을 느끼시죠? 아이 그러면요. 네. 어쨌든 이게 이제 공군 그러면은 상징이 이제 보라매로도 될 수 있고 또 마우라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마우라라는 거는 그 머플러의 그 영어의 그 일본식 발음입니다. 마우라는. 예, 그래서 그렇죠. 마우라는 건 좀 그 길이가 좀 길은 걸 우리가 그 머플러라고 그러는데 지금 하는 걸 보면은 이렇게 짧아요. 그래서 스카프라는 단어가 맞지 않나 싶기도 해요. 이게 마우라가 아니라 마우라라는 단어는 일본에서 쓴 말이니까 그것도 이제 바꿔야 되는 말이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게 조종사들이 빨간 머플러, 빨간 그 스카프를 맨 것이 1950년 8.15 광복절 때 전체가 이제 매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지금의 그 스카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앙드레 김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하고 이렇게 그 가깝게 그 교류를 했었던 때가 있어서 그 2009년에 창군 60년에 그분이 직접 그거를 그 디자인한 거를 공군에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앙드레 김 그 선생께서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 타군에 비해서 상당한 엘리트층이 공군이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뭐 육군에 있을 때도 공군은 좀 더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군인들이다라는 말들을 했었거든요. 네. 같은 구중열차를 타도 네. 공군칸은 별도로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요. 네. 육군은 육군대로다가 이렇게 별개의 칸이 있어서 네. 여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 이제 참모총장도 보면 뭐 유명 인사들이 많았잖아요. 네, 많죠. 네. 뭐 기억나시는 분 계시면 소개 좀 해주시죠. 지금 다 잊어버렸죠. 그러시죠. 지금은 뭐 김두만 우리 저 입교에서 들어가니까 김두만 장군이 이제 그 참모총장 때 한 것 같아요. 네. 비행 단장을 했어요. 수원 비행 단장. 네, 네.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 공군이 말하자면 1957년경이니까 우리 공군이 창설된 지 11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공군이 초창기라고 볼 수 있죠. 10년 아니면은. 그렇죠. 49년 10월 1일에 네. 창군을 했으니까요. 그때 우리 여기 계신 멤버들이 거기가 다 복무를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안 계신데 우리가 창설할 때 40년 전에 그때 있던 분들은 벌써 이제 고인이 된 분도 계십니다만은 공군 창설 멤버들도 있었어요. 네. 공군 국이라고 할 거가 지금 한
800기나 가는데 네. 국이라고 할 것 아유, 같으면 뭐 까마득하죠. 없는 데서 벽돌 날려다가 네. 활주로 만들고 그런 그러셨겠네요. 분들이 우리 회원이었어요. 아, 근데 그러셨겠네요. 이제는 이제 저거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과도기쯤 해서 우리가 근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네. 예. 그러셨겠어요. 나는 그 54기로 해서 조금 늦습니다마는 네. 한 그때만 해도 초창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에로나이틴, 네. 그게 이제 우리 그 6.25 당시에도 이제 당시에 몇 대가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스나라고 해서 또 이제 그 있었고 우리가 들어가 한 공군이 10년 정도 되니까 AU-86이라고 해서 그 6.25 전쟁 때 날 쐈던 호주기 같은 네, 네, 네. 그게 그때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하. 80년. 네. 그리고 T-33라고 해서 훈련기. 네, 훈련기. 두 종이 그때 전투 주력 기종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참 뭐 F-15, F-35A까지 지금 네, 나오고 네,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격세지감이 있죠. 그러시죠. 그거 따지면 네, 아주. 네. 어쨌든 이게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 공군력도 보면은 전 세계에서 우리가 몇 위 안에 들어갈 정도의 상당히 이제 우리 그 지상군을 비롯해서 해군력, 뭐 공군력 다 상당한 그 위치에 와 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노력한 결과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 시대에 그 존경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또 이게 공군과 관련된 재미난 얘기도 있을 것 같은데 기억나는 대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옛날에 공군 네. 다 기억이 안 나네. 네,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또 뭐 우리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아까도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창설시도 있던 분들은 다 고인이 다 되셨고 그러셨죠. 네. 중간에서 이제 나도 사실상 연기군 시절에 이 보람의 회원으로서 등록을 해서 참차 멤버로 지금까지 있습니다만은 그 공을 세우고 후배들을 위해서 또한 나라를 위해서 이 군대 생활을 하셨지만은 이제 고인이 들고 하니까 이제 세상이 또 변해서 네. 지금은 복무 기간도 육해공군이 다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람의 해에 가입을 할 수 있는 회원이 그렇게 없어요. 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만큼 우리는 만 36개월이라는 훈련을 고된 훈련을 36개월을 받고 네. 또한 근무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공군 시설을 보냈지만은 지금은 복무 기간도 짧고 네. 군인이 군인답지를 않고 하니까 공군 선배들한테 들어와서 과연 그 모임을 하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 목적은 옛날에는 3, 40명, 50명까지도 돼서 사이에 참 보온도 많이 하고 네. 봉사와 또한 나눔의 이 모든 것을 해왔고 지금까지 해왔지만서도 지금은 그렇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젊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회원들이 좀 이제 젊은 사람이 입회를 해서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해서 좀 물려줄 수 있는 방법,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해야 보람회가 앞으로 보람의 해가 살아날 수가 있고 더 확장이 돼서 옛날 마냥 사회 봉사도 하고 그래서 지역사회에도 좀 모범이 될 수 있는 공군 보람의 회원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이에요. 네. 요즘에서. 네. 아유 뭐 이제 이 사회적 경험이나 경륜이 워낙 이제 뭐 높으신 분들이라서 어찌 보면은 이제 살아온 세월을 관조도 하면서 내가 나머지 생을 좀 사회에 봉사도 하고 환원을 하시겠다 이런 의미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그 공군 출신 보람의 분들 연락을 주시면 함께 동행하는 그런 그 멋진 모임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게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 더군다나 뭐 연세도 있으시고 어려운 여건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계신데요. 마지막 발언으로 이게 마무리 발언으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 그 보람의 회가
아까 우리 그 사무국장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초창기에 40명가 차원 그 회원이 있을 때는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스스로 참여도 했고 또 지역사회에서 또 요청하는 바도 있었고 그런데 인원이 시간이 가다 보니까 줄어들으니까 이것이 지금에 와서는 중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박 회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당면 과제가 우리 개인 단체 같으면은 그 친목을 위해서 있다가 나이 먹으면 와해되고 없어지면 괜찮은데 우리 모임의 성격은 공군이라고 하는 하나의 유전자가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이건 2세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후세대까지 이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우리 같은 유전자를 가진 회원들을 많이 흡수를 해서 최소한 우리가 한 20, 30명이 된다고 하면은 과거와 같은 지역사회 참여 이것은 물론이고 또 우리 이 지역 발전이라든가 우리가 스스로 창안에 설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 나가려고 지금 그 회원 증원을 요청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에 계신 분, 세종시에 거주하고 계신 분 중에서 이 공군 전역자 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참여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쫓아가서 모셔올 수 있게 이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네. 우리 국장님 마무리 발언하시죠. 네. 지금 저희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회원을 확장을 하기 위해서 매스컴에다가도 이제 한번 광고도 내보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네. 예, 지금 그런데도 잘 안 되는 그런 실정인데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좀 입회를 하셔서 네. 공군 보라매가 영구히 보존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저기 네. 마무리 발언하시죠. 저 역시도 오늘 목적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네. 얘기입니다. 그 네. 목적은 다시 말하면은 공군 보라매가 활성화가 돼서 많은 회원들이 증언이 돼서 지역사회 발전에 참 이바지하면서 또 나라에도 또 더 나갈 수 있는 이런 공군 보라매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박사님께서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 주시고 이 방송이 끝난다면은 박사님 수고한 만큼의 그 전 회원이 많이 가입될 거로 생각되고 네. 있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군 전우회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국회에 있는 동안에 김진이라는 분이 한국주택공사 사장을 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김신 장군의 아들이었습니다. 또 김신 장군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구 선생님의 아들이시죠. 김신 장군께서는 참모총장도 공군 참모총장도 하셨습니다만 제 그때 국회의원도 하셨고 교통부 장관도 하신 분인데 아주 이 공군 그러면 떠오르는 인물 중에 한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오늘 방송을 보신 우리 공군 또 현직에 있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연락하셔서 서로 그 우애와 함께 사회 봉사하는 그런 단체로 다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